왜 그래? 큰일 났다. 우와, 세상이 완전 하얘. 우리 동네에 첫눈이 내렸다. 어젯밤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눈을 뿌려대더니 이렇게 눈이 쌓이는 보기 드문 설경이 연출된 것이다. 근데 비가 내렸나봐. 축축해. 기분 나쁜 눈이야. 흔히들 일본의 겨울하면 홋카이도를 연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근교에서는 눈 보기가 정말 힘들다. 물론 가끔 오더라도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질퍽거리는 눈이라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 나와서 눈을 치우시네. 대로는 눈이 많이 치워져 있네. 오늘 배달 못 나가지? 또 골목길에 저렇게 눈이 쌓였을 텐데. 그래, 오늘은 너무 위험하겠다. 눈 안 치운 골목집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갖고 눈 치기도 힘들 거야. 오하요고자이마스. 사랑한다. 오츠카레사마데스. 저 나무 좋다, 오빠. 어우, 우리도 나이 들으면 나이 들었어도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나무가 필요하겠다. 오빠 콤비니 갈 거야? 아니. 눈이 너무 와서 가기 싫다. 집에서 그냥 커피 마시자 오늘. 그래. 철수. 그렇게 우린 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동네 어르신들처럼 멋진 나무 판자는 없어도 일단 집 앞에 눈이라도 치워보기로 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주무셔야 되나? 이게 제일 미끄러우니까 뭔가 오빠 여기 나갈 수 있어? 나을 수 있겠지? 오빠가 할까? 내가 할까? 혹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 구독자님들은 눈을 치워본 경험이 있나? 이거 할래? 한국에 있으면 눈 치우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군대에서 맨날 하는 게 눈 치우는데. 우리 집에 삽 있잖아, 삽. 여튼 살다 보니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날도 생겼지만 눈에 대한 느낌만큼은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매번 변덕스럽게 변해갔었던 것 같다.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출퇴근을 힘들게 하는 그저 불편하기만 한 존재였다가 또 연애할 때는 이 천운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은 아이들이 눈을 보고 좋아하니 덩달아 줄고 좋아했었던 것 같다. 군대 때 대설자가 혹시 생겼나? 안 나지. 제대한 하도 오빠한테 제설자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 남자들 군대 가서 이거 축구 얘기랑 뭐 포상 받았던 얘기 다 뻥이라고 그러더니 진짜구만. 나 축구 얘기 한 적 있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난 분명 들었다. 축구 얘기, 포장 얘기, 짬밥 얘기, 그리고 제설 작업은 이가 갈릴 정도로 싫었다는 말들을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들었다. 그러면서 공군의 활주로 제설 작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고. 여튼 그 후로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눈이란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그냥 존재가 없는 무 그 자체였다. 여기 와서 차 위에 하나 좀 없애봐. 오빠 이걸로 해도 돼? 그러자. 내가 할까? 위에서 이렇게 그거 하면 되는데. 해보고 싶어. 어떻게? 가해부터. 세정한테 안 돼.
그런데 이번 첫눈은 왜 이렇게 반가운 건지, 우리가 백수가 된 덕에 첫눈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딱 유튜브 각이라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눈이 와 길이 미끄럽다며 배달일을 하루 땡땡이 친다고 하는데도 그냥 아침에 이 새하얀 눈을 보니 그렇게 좋을 수 없다. 못 살라겠다. 내가 할게. 야, 코까지 못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보다 힘든데? 한번 드리는데? 오빠는 키가 있잖아. 오빠는 탑주지만 나는 버터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눈을 치우다 보니 어릴 적 악몽과도 같았던 기억? 아니 골로 갈 뻔했었던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엠버스 할래? 우리 이거 먹을 살려줄 텐데. 난 어릴 적 서울은 아니지만 줄곧 도시에서 살았는데, 운 좋게 내가 살던 곳에는 사계절 자연을 볼 수 있는 왕복 1시간 정도의 산행이 가능한 높은 산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겐 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삼형제는 어릴 적 자라나는 꿈나무 육상 선수였다. 삼형제가 주종목은 다 달랐지만 나름 미래를 촉망받는 육상 꿈나무였다. 아쉽게도 나만 빼고 말이다. 언니 오빠가 이 영상을 보면 웬 뜬금없는 형제 소환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어릴 적 훈련 받을 때면 운동선수들의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 유일한 산으로 끌려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극한의 훈련을 자주 받았었다. 그때가 내 나이 고작 11살 초딩 4학년 때였다. 여튼 그때 우리가 자주 봤던 훈련 장소 중 정말 오르막이 끝내주는, 아니 정말 지랄 같은 경사를 지는 오르막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오늘같이 눈이 너무 많이 왔던 날 코치는 산속 훈련을 취소하고 선수들을 그냥 집으로 하산시켰다. 훈련이 취소되던 그날 친오빠는 모처럼 생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신나게 놀고 싶었는지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친오빠가 생각해낸 것은 엄마가 김장하실 때 쓰시던 커다란 비닐봉다리와 창고에 깔고 남았던 장판이었다. 그렇게 오빠는 비닐봉다리와 장판 몇 조가리를 들고 날 데리고 다시 그 산으로 갔고, 그렇게 나는 눈이 쌓여 훈련이 취소되었던 그 지랄맞은 경사 꼭대기에서 오빠와 앞뒤로 나란히 앉아 비닐봉다리를 깔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그것도 엄청난 스릴을 느끼며 태어나 처음으로 눈썰매를 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만해. 그 정도는 하고. 아니 그 힘으로 우드덱 해야 돼. 그렇게 우리는 비닐에 익숙해지다 비닐을 버리고 장판으로 갈아탔고, 장판의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여기도 되게 예쁘다. 그해 우린 눈만 오면 다시 그 산을 찾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뎌지는 속도감에 우린 장판을 대신할 더 강한 놈이 필요해졌다. 그 순간 우리 눈에 엄청난 것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자줏빛깔 고무다라. 우린 그 고무다라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마찰력과 가속도의 원리도 몰랐던 우린 그땐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다. 비닐이나 장판을 타고 내려갈 때는 적당할 때 발을 뻗어 제동을 하면 되었지만, 이미 온몸이 고무다라 안에 들어가 있던 우리는 제동할 수 있는 팔다리도 그 어떠한 도구들도 없었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즈음에는 우리는 이미 고무다라와 함께 하늘은 날고 있었다. 결혼도 못해보고 골로 갈 뻔했던 것이다. 물론 그 이후 스토리는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거 보면 난 그때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 물론 우리 친오빠도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눈 치우는 집이 왜 우리밖에 없는 거지? 우리들이 브이로그. 왜 눈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우린 그 다음날 바로 알 수 있었다. 눈은 하루 만에 다 녹아버린 것이다. 그냥 현관앞만 치우면 된다는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우리만 몰랐던 것이다. 세상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눈을 치우다 대체 뭘 잘못 건드린 건지 차가 이상했다. 왜 그래? 도대체가 창문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큰일났다. 안 올라와. 나는 이날 둘이를 데리고 동네 온천에 가려던 참이었다. 보다시피 둘이는 제설 작업에 그리 욕심을 내더니 병이 난 것이다. 바로 근육병. 야, 좀 나와봐봐. 좀 와봐. 좀 와봐. 창문이 좀 이상해. 옷 안 입었는데 왜? 창문이 고장난 것 같아. 문이? 어. 문이 왜? 안 내려가. 안 올라가.
아, 창문이? 그쪽? 이쪽이. 어머, 이게 더더더 소리가 갖고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이게 또 어제 눈 치우다가 뭐 만졌냐? 돈? 아니야, 나 여기 지붕만 치웠어. 지붕만 하고 나 이쪽으로 오지도 않았어. 요새 좀 나갔나 한 봐. 1, 2주 안 몰아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봐. 안 돼. 줘봐, 내가 한번 이거 해볼게. 어떡하지? 당연히 둘이가 이 차에 뭔 짓을 했을 리는 없고, 여튼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님 요 며칠 차를 몰지 않고 방치시켜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놈의 창문이 수명을 다한 것 같아 보였다. 어머, 안 올라온다. 그만해. 좀 고장날 수도 있어. 어떡하나 이거 또. 비례도 내리냐 이거. 큰일 나는데. 좀 이따 나가야 되겠네. 이거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쓰레기 비닐 크잖아. 쓰레기 봉지라도 덮어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나 쓰레기 봉지 갖고.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지지네. 저번 주 교통법칙금까지 왜 이렇게 연이은 악취들이 따라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평생 30년을 운전하면서 차 창문이 안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이다. 일단 뭐가 되든 어제처럼 눈이라도 오면 큰일이기에 우린 임시방편으로라도 뻥 뚫린 창문을 막아야만 했다. 오빠, 되려나? 여기 너무 좁다, 오빠. 밖에 나가서 하자. 응. 앞쪽 영상을 보니 둘이는 어릴 적 이 비닐을 깔고 생애 첫 눈썰매를 탔다고 하던데, 난 오늘 이 쓰레기 비닐을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비닐 창문을 만든다. 맞아? 그럼 안으로 빗물이 안으로 흐를 거 아니야. 이게 차가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슬슬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얼추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차는 2년 전 여기 사이타마로 이사를 오면서 구입한 10살이 넘은 중고 경차였다. 그러다 올 가을 배달일과 함께 중고 경화물차를 한 대 더 구입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의 이 경차는 팔아버릴 생각이었다. 야, 이렇게 갖고는 차는 못 몰 거야 아마. 너무 웃겨. 뭐야 이게. 여튼 우리는 이놈을 팔아보려고 발품을 팔며 알아봤지만 몇만 원도 안 되는 헐값으로 거래되었고 그나마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아, 웃겨. 이거 꼭 차박하는 거 같아. 차박하는 거. 살살. 짠짠짠짠. 아이고. 여기 무슨 일이냐 요새 대체. 앞으로 어떻게? 나 알아봐야지 이거. 수리 되나 안 되나. 인터넷에서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 한번 알아봐야지. 이거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한번 찾아볼까? 얘네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데 이 차는 아직도 너무 잘 굴러갔다. 그래서 우린 나중에 둘이의 운전연 수용으로 쓰다가 정말 수명이 다하면 그때 폐차를 시킬 생각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차를 꼭 살려야 한다. 아니, 살리고 싶다. 봐봐. 창문이 비닐로 씌운 데가 많네. 오빠 저러고 도로에 나가면 걸리지. 모르겠어, 안 걸리나 봐. 오,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테이핑으로. 오. 야, 약간 튼튼하겠는데 쫙. 이렇게 할까? 뭐 다른 방법 없나? 근데 이거는 뒷문이잖아. 우리는 창문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다. 옆에 보여야지. 주차비도 내고. 그리고 수리해야 돼? 여기 부분 뭔가 깨진 것 같아. 너무 안 몰아도 차가 그러나? 아니, 차가 오래돼서 그런가? 난 내심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땜빵이라도 좋으니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절실했고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꼼수를 발견했다. 창문을 올릴 수가 있나봐. 이렇게 손으로 창문 올려갖고 테이핑 붙이면 되겠네. 뭐 주행하면 창문 도로 안 떨어질래나? 꽉 붙이면 되겠지. 이게 돼? 이 사람도 이렇게 올렸잖아. 테이프 접어서 쭉. 아, 이게 깨졌나 보다 이런 게. 그래, 이렇게 하나에 테이프로 더덕더덕. 이게 낫겠네. 안 되자. 안전할래나? 괜찮아? 뭐 이 사람도 올리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가보자. 뭐 이가 아니면 이 몸이라고 우리에겐 지금 완벽한 수리보다는 그저 비 올 때 비 막아주고 바람 불 때 바람 막아주는 정도이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간 창문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끌어올려 놔야 하는데 그저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를 요거 들어 올려서 테이프로 고정하면 될 것 같기도 해. 아, 이 창문을 들어 올려야 돼? 하나 둘. 아니, 손 안 잡았어. 하나 둘. 안 잡혀. 하나 둘. 이걸로 해보자. 이거 여기서 요거 붙여봐봐. 자, 최대한 붙였어, 오빠. 올려봐. 하나 둘.
지워졌어. 하나, 둘. 됐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고 있어봐. 가만. 야, 잠깐. 여기. 어머.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붙잡고 있을게, 오빠가. 손 놔봐. 됐어. 이제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은 이렇게 붙여놓고. 오빠 손 이제 놔도 손 돼? 놔도 돼. 이제 놔도 진짜 돼. 안 떨어져? 놔도 돼. 나. 긴가민가 했던 인터넷 전문가들의 대처 방법은 생각보다 쓸만했다. 창문 열고 티켓을 뽑아야 하는 주차장만 가지 않는다면 둘이가 운전 연수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맞다, 혹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거 불법인가? 이게 뭐하는 거야? 저번 주에 스펙타클한 영상 준비한다는 게 이거야? 다음 주에도 스펙타클한 우리 둘의 일상 기대해도 좋다. 누가 이런 거가 될 줄 알았나? 야, 이것도 충분히 스펙타클해. 야, 우리 저번에 이 차 팔까 그랬나? 이 상태로는 팔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고장 없을 때만 해도 그때 얼마 준다고 그랬지? 5만 5만 원이었나? 배보다 배꼽이 클 거 아니야 이거 수입이? 고장 나면 못 팔지 않아? 수리하고 팔아야 되지 않아? 보통 팔려면 수리하고 팔아야지. 수리비 얼마나 나오려나? 봐야지. 나 근데 운전면허 갱신하면 차 연수 받을 거니까 운전 미숙하니까 어디 긁히기 편하잖아. 연수용으로 딱이지. 그치. 너 내가 무서워서 뭐 새 차 주겠냐?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아까 비닐보다는 100배 낫다 야. 괜찮네. 볼만하네. 우리 그냥 이대로 다니까. 그럴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주차장에서 돈 낼 때 창문 내려야 되는데. 문으로 내리면 되지. 그건 아니지. 야.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10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얘는 그래서 다행이다. 괜찮아? 가게는 알아봐야겠다. 여튼 앞으로는 눈이 와도 제설 작업 따위는 다시는 안 하겠지만 난 이날 늦은 밤이 돼서야 둘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안 나는데? 그러니 둘이야, 올해는 꼭 운전면허 갱신 오케이? 오늘의 일기. 역시 일한 다음날 근육통에는 뜨거운 찜질만한 것이 없다. 시원해? 맞네? 오늘은 원컷 했어? 여기가 정업 거기가 훨씬 낫다. 차박했을 때 아니면 우리 동네? 차박했을 때 막. 아 그래? 편도 넓고.